안녕하세요. 해달랍니다. 어, 곧 현실화될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적화 그리고 이와 연계가 된 경주 에이펙에서의 트럼프 평화협정선언 가능성과 미국의 셧다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현재 진행 상태에 있죠. 미국 국방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가 일성 장군인 준장 이상의 지휘관들을 전 세계에서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로 9월 30일 집합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첫째, 내전 준비와 겸용이죠. 둘째, 전 세계 미군 철수.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정부 디폴트에 대한 혼란에 대비를 한 것이죠. 먼저 위의 세 가지 가능성을 세세하게 분석을 하기 전에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사실들과 논리적 가능성을 종합을 해보면 30일에 전 세계 미군 장군들을 한자리에 모이라는 명령의 배경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도 없고 여러 추측이 난무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결과는 10월 1일 밝혀지겠죠. 회의의 공식적인 목적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의제나 세부적인 내용 또한 무성한 축출만 있을 뿐이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군은 트럼프가 참석을 약속을 한 이 회의에서 군의 기준이나 전사 정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이 집합이 고위 장성 감축, 인사개편 가능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장군들의 집합과 병행해서 장비 시설을 둘러보고 최신 무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지휘관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작전 공백이나 지휘 연속성의 위험을 내포를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죠. 즉, 현재로서는 집합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왜 그랬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여러 가능성이 거론 중인 상태죠. 이제 내전과 기업령 그리고 전 세계 미군 철수, 미국 정부 디폴트 대비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내부적 무력 충돌, 군사적 긴장 또는 쿠데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일어날 내전이죠. 만약 미국 내부에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위기가 있고 군부 개입 또는 내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최상위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계엄령 대비나 통제 계획을 조율할 수가 있죠. 현재 공개된 정보에서는 내전 가능성이나 군 내부의 무력 충돌 징후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보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군부가 내전 수준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외래적이고 법적, 제도적 제약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들은 이 집합을 전쟁부, 즉 미국의 국방부가 전쟁부로 바뀌었죠. 전쟁부의 명령 등으로 부르지만 내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며 하지만 이러한 것은 내부 인사 정리나 통제 강화 목적의 일환일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트럼프의 암살이 일어난다면 내전으로 직행할 수도 있겠죠. 둘째, 전 세계 미군 철수는 현재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전략 전환을 고려를 하고 있어 각 지역 지휘관들을 소집을 해서 철수 계획이나 조정 사항을 논의를 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군 철수가 계획이라면 이미 여러 지역별 조율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급작스러운 집합 명령이 맞는 방식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도 하며 일부 보도에서는 이 집합의 최신 무기에 대한 논의 등의 언급이 있으나 철수 계획과 직접 연결된 보도는 없다고 합니다. 철수는 주로
외교, 군사, 예산 복합적인 요소가 걸린 문제이므로 단순히 장군 소집만으로 준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지금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이 역시 트럼프의 암살과 맞물려 일어날 계엄령과 미국 내전을 향해서 전 세계의 주둔 미군들이 철수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미국 정부 디폴트로 이에 대비를 해서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이 파탄이 나거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에 군사적 대비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을 소집을 해서 논의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재정, 경제 영역의 문제이므로 10월 1일부터 생길 디폴트로 인한 혼란 발생으로 인하여 군사 지휘 체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방 또는 군 지휘관들을 모아 디폴트를 대비를 해서 직접 논의를 한다는 보도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 소집을 군사 조직 개편, 인사 조정, 전사 정신 언급 등에 집중을 하고 있고 디폴트 대비라면 재정 행정 중심의 대응이 우선일 것이므로 군 지휘관들의 물리적 집합이 최우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강하므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폴트 이후 일어날 혼란을 대비를 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직접 연결이 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이 소집의 주요 목적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9월 30일 전 세계 미국 장군 소집령의 가장 유력한 배경은 아래쪽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죠. 첫째, 지휘부 재정렬, 교율, 전투 정신 강조, 인사 개편, 지휘 구조 통제 강화, 군 통합 방향 제시죠. 둘째, 전력 현대화죠. 장비 훈련 기준 제정의 최신 무기 전투 표준 재점검 및 일괄 통보죠. 세 번째, 지휘 연속성의 점검이죠. 해외 주둔 부분 조정 위기 대비 커맨드 컨트롤 점검, 필요시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내전, 계엄령, 디폴트 위기 등 극단적인 요인들보다는 서로 인맥이 얽혀 있는 장군 출신이 아닌 인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인 출신인 피터 헤그세스를 미 국방부 장관에 내세워서 앞전에도 장군들을 해임을 했듯이 군 조직을 대대적으로 잔인하게 개편을 함으로써 군 내부 구조 변화나 장군들의 인사 이동을 통해서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 장군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를 하거나 전략 조정 차원의 움직임이 더 현실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헤그세스 장군은 올 초에 미국의 사성 장군과 제독수를 20% 감축하는 안을 제시를 했으며 고위직 간부들을 대량으로 또한 해고를 해왔었기 때문에 CNN은 해임 등 대규모 인사 조치를 우려하는 군 관계자들의 농담을 통해서 우리는 장군판 오징어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분석을 해주었듯이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군 장성 인사 조정 후 미 국방부 차관보인 엘브리지 콜비가 작성을 한 비밀 문서 새 국방 전략서 NDS에 의거해서 미국 국토 방위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전작권을 환수시키고 핵무장을 승인을 한 후에 2차 한국전쟁을 불러올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디폴트로 결국 가게 되면 미국 행정부의 업무가 마비가 되는데 이때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나의 시나리오처럼 북한은 기습 남침을 감행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있죠. 전 세계 최고의 2차 한국전쟁과 한반도 적화 전문가로서 7년 동안 그동안 나의 분석과 글이 미조립된 톱니바퀴처럼 각각 떨어져 있다가 미군 철수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완전체로 조립이 돼서 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씩 맞아떨어지며 한반도 적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경주의 에펙에서 트럼프가 평화선언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다음 달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에펙에 참석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전국의 경주의 화백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21개국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글로벌 기업인, 언론인 등 약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주요 참석국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러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나, 칠레, 페루,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이 있죠. 앞전에도 분석을 했듯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한반도에 오게 되면 그때가 2차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는 신호탄이 된다고 이전 음모론 분석에서 말을 했으며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와 일본 수상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도 참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한꺼번에 대한민국에 집결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진핑은 신라 호텔의 예약을 취소를 하고 경주에 있는 호텔에 바로 묵기로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 분석을 할 때 깜짝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는 또다시 판문점 김정은과의 만남을 열지도 모르며 이번 방언을 통해서 트럼프, 김정은, 이재명 3자 정상의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 중인 한미 관세로 일어난 통화 스와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동시에 그 대신 주한미군 철수를 명확하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3단계까지 검증이 끝이 난 전작권을 환수를 시키고 핵무장 승인을 함께 발표를 할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곧바로 사실상 신에지선 라인이자 신태평양 동맹이자 신태평양 방어선인 쿼드에서 대한민국을 제외를 시킨다고 발표를 하고 한반도 적화에 직접 원인이 될 미군 철수를 신속하게 진행을 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국제사회를 뒤흔들 이벤트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벤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예측을 하지를 못한다면 2차 한국전쟁과 한반도 적화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해달라라고 자부를 할 수가 없겠죠. 2020년부터 해마다 예상일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예상을 했던 전쟁 날짜는 8월 15일, 서양일로 14일이죠.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로 보고 있으며 그 이외 666 숫자가 나오는 날, 13일의 금요일, 연휴 등을 들 수가 있죠. 따라서 2차 한국전쟁 발발일은 이번 크리스마스로 예상이 되며 항상 말을 하지만 예상일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한 예상일일 뿐 올해든 내년이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9월 31일 미국 예산안 재합의 실패로 미국 연방정부는 새로운 회계가 시작이 되는 10월 1일부터 공무원 무급휴가가 시작이 되며 최소 2주 이상의 테크니컬 셧다운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러한 미국의 예산안 재합의는 9월 30일 미군 장성의 모임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미묘한 점을 풍기고 있죠. 미국의 공무원들은 짧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있을 경우에 처음에는 환영을 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셧다운처럼 21일 이상 끌 경우에는 오히려 해고를 걱정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어떤 분은 말을 하고 있죠. NWG 식민지로 그들이 출자를 해서 건립을 한 주식에서 미국은 아직 뚜렷한 결과가 발표는 되지가 않았지만 이번 9월 30일 미 장성들의 대량 해임과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서 한반도와 같은 전략적으로 비중요 지역에서 해외 주둔 미군 철군을 목적으로 한 ኳ안티코 미 해병 기지에서 소집을 한 것처럼 지난 여러 해처럼 할 듯 말 듯 셧다운을 하지를 않다가 이번에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고의적인 셧다운을 NWOG가 유발을 지시를 하고 의도적으로 기간을 길게 끌어서 연방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를 하고 인력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반국가가 아닌 트럼프에 반대하는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고를 하고 기업령과 트럼프 암살과 내전에 빌미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일어나는 셧다운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 연방정부가 손을 놓고 업무를 멈춘 사이에 한반도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셧다운을 의외로 10월 29일 FOMC가 열리는 날까지 질질 끈다면 연방준비위원회는 비컷과 같은 0.5% 이상의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수가 있으며 세계 경제는 다시 출렁거리며 경제적인 혼돈을 겪을 수가 있겠죠.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펙에서 트럼프는 판문점이나 기타 장소에서 김정은과의 깜짝 쇼로 이재명과 함께 아무런 구속력과 효력도 없는 말뿐인 평화협정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환호를 하고 대한민국의 주식은 폭등을 하겠죠. 10월 29일 열린 FOMC 4일 후 트럼프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에펙에서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세 협약에 따른 제한적인 통화 사업을 체결을 하고 미국 미군 철수를 천명을 하는 동시에 전작권을 대한민국에 환수를 시키고 자체 핵무장을 승인을 한 후에 신 에치슨 라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를 시킨 후 본격적인 전투병과 전투 자산의 주한미군 철수를 진행을 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계속 되풀이해서 말을 하지만 대한민국은 3일간의 2차 한국전쟁으로 북한에 넘어가서 한반도는 적화가 되고 결국 대한민국은 초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제주도 임시정부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적화 통일을 한 북한은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과학 군사력을 흡수를 해서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경제력과 세계 군사 3위로 등극을 해서 새롭게 핵무장을 하고 NWOG의 지시하에 미국 본토를 핵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실전 업무론을 바탕으로 나처럼 이렇게 국제 정세를 분석을 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할 것입니다. 사실 큰 반응도 없고 소수만 보는 내 블로그 글과 동영상을 계속 쓰고 만드는 이유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편의 연극이며 연극에 빠져서 현실인지 연극인지도 모르는 관객 속으로 갑자기 불똥이 날아들 것입니다. 물론 업무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나의 분석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틀리는지 맞는지 알 수가 없으며 현실적인 판단은 각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해드라였습니다.